정신이 이상해져. 약간 문학에 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작가들한테 편지 보내고 충고하고 막 이런 분들이. 근데 다 그거 너무 습작을 제가 겪고 너무 오래돼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도 쓰는 시간보다 읽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뭐냐면 나라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훌륭한 독자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항상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풍의 소설이 있겠지만 자기 스스로 어떤 이야기가, 그러니까 어떤 서사가 좋은 서사일까라는 그런 고민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도 서사를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과연 이야기라는 것이 사실 이야기라는 것은 별로 소설처럼 끝장이 있지만 이야기라는 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다면 스스로 나는 어떤 서사가 좋은 서사라고 생각한다는 이런 것들도 책을 읽을 때마다 늘 변하지만 언제나 자기 몸안에 독감이 있다 생각하고 있다가 조금씩 쟁여놓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책 읽는 거랑 아까 이렇게 인물 구상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 것 중에 좋은 이유 중에도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좀 게을러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뭔가 누워서 하는 일을 좋아하거든요. 모든 행위를 다 누워서 할 수 있어서 특히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긴장되는 시간에 그런 걸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제가 좀 좋아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또 이야기가 막 끊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나는 집에 볼 때 무슨 얘기하고 두 번째 무슨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얼굴이 막 달아오르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올 때 지난주에 동료 작가들이랑 술 마시면서 이번 주 여기 간다고 걱정을 했더니 거기 계신 굉장히 많은 작가분들이 다 번역원의 행사를 한 번씩이라도 갔다 오시는 작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분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질문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해가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질문을 많이 받고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아까 또 못한 이야기 있으면 같이 곁들여서 할게요. 예, 아주 감사드리고요. 제가 행사를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질문을 어떻게 다 하시니까. 첫 번째 질문만 제가 안내해드리고 저는 관객 입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 먼저 질문해 주시나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심화과정 중국어 하고 있는 광주의 12급 현재 외대 토벌대학 1학년 학생입니다. 레고로 만든 집, 단편 소설에서 레고로 만든 집이라고 제목을 특별히 지으신 이유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곧 무너질 것 같은 어떤 느낌 때문에 레고로 만든 집이라는 걸 지었고요. 네, 그 다음에 오빠가 지체하기 때문에 오빠에게 좀 장난감을 주고 싶었는데 사실 레고가 어른들의 장난감 같은 거고 저도 굉장히 그런 걸 이렇게 레고 같은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지 혹은 이 집이 레고 조각이 이렇게 흩어지는 것처럼 이 집이 곧 그렇게 되리라는 것, 한 번만 밟아도 금방 무너지리라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레고로 만든 집이라는 걸 지었어요. 원래 모래로 만든 집하고 레고로 만든 집 사이가 갈등하다가요, 레고로 만든 집이라고 했습니다. 질문을 막 2시간 내내 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작가분이
네. 지금 작가님 설명을 듣고 그 번역을 하면서 그 주인공 아까 말씀하신 부녀가 예. 어떤 인물인가 생각할 때 좀 참고가 많이 되었습니다.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도그렇게 찾아보는 순간에 부녀에 대한 여러 가지 상상을 하셨다고 하는데 예. 혹시 부녀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방법으로 사설 청계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고양이를 벽돌이를 던지면서 고양이를 죽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청계 다rum에 부녀가 어떤 사람을 살았을까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부녀를 이렇게 쓰셨다면 그 부분을 좀 설명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문장이 아주 아까 저희들이 세미나에서 말씀드린 일기로 딱딱 끊어지는 그런 문맥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에 대한 그 효과를 생각하면서 그런 문제를 쓰셨는지 저는 그냥 그녀 이후의 삶이 구체적으로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녀에게 굉장히 이 소설을 다 쓰고 났을 때 이 여자가 어디 가서든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굉장히 막연하지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여자 진짜 어디 가서 잘 살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연작 소설은 아니지만 이 소설집에 나오는 다른 소설에 있는 그 여자들이 사실은 좀 레고로 만든 집에 있는 여자와 별반 다르지 않게 그리는 것들 중에 하나는 그 여자가 굉장히 수많은 여자로 변해서 이런 삶도 살고 있고 이런 삶도 살고 있지 않을까라고 늘 생각을 했기 때문에 레고로 만든 집 이후에 쓴 어떤 작품에 좀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의 이후의 삶이라면 좀 이 소설집에 나오는 다른 소설들을 좀 참고하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행위가 극단적인 것은 그냥 그 소설 아니게 이걸 작가로서 만약에 그 서사를 이야기 진행할 때 그 여자가 이미 자기 얼굴을 복사를 한번 하고 그 얼굴을 태우는 행위를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보다 그걸 한번 사람이 한 봉우리를 넘으면 다음 봉우리를 넘는 것처럼 그 행위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급작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을 한마디로 쟨 착해, 쟨 이렇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렇듯이 이 여자도 자기 삶을 잘 견디고 그러면서도 무너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며 살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야금야금 오는 고양이 소리가 어떻게 보면 이 여자에게는 자기 삶에 금을 나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 여자에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자에게는 고양이 그리고 그 여자가 아주 대놓고 죽인 것이 아니잖아요. 거의 죽어가는 그래서 소설에서 마치 그 여자가 죽인 건지 그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났던 건지 아닌지 그 돌이 떨어진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없게끔 조금 처리하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그런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그런 고양이 정도는 죽이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당시 쓸 때는. 그리고 하나 또 제가 이렇게 금방 기억을 못하다니 지금은 하나만 있는 거 두 번째는 기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작가마다 자기 문체가 좀 있어서 그런데 저는 좀 짧고 건조한 문장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소설을 읽을 때도요. 그래서 근데 지금도 어떤 작가들의 소설을 읽으면 아주 건조한 문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카프카 이런 소설을 읽으면 명문장 이런 게 있는데 막 너무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좀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으로 되어 있는 이런 소설을 읽으면요. 그게 좋다는 느낌보다는 난 이런 낯간지러운 문장은 도저히 읽을 수가 없다, 읽을 수가 없어. 막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아요. 좀 그래서 그런 문장을 좋아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습작을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문장을 써보죠. 근데
저한테는 좀 이 문장이 잘 맞는 느낌도 들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 소설을 처음에 뭐래로 만든지를 제목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모래 같은 문장을 쓰고 싶었어요. 처음에 얻어올 때는. 좀 더 많이 분절되는 어떤 그런 거를 하고 쓰고 싶어서 조금 더 되게 지나친 단문에다가 굉장히 또 끊어지는데 그런 문장을 많이 쓰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후에는 거의 제 소설을 다 이런 풍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예. 네, 중국과 유성동이라고 합니다. 작가님 책을 읽어보면 세 권이지 않습니까? 외고로 만든 집이나 매일매일 초승달 같은 경우는 읽을 때 줄거리가 분명해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이 들어오는데 책 군데군데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읽고 있는데 이게 꿈과 관련된 내용인데 나중에 현실로 바뀌어 있고 좀 약간 저한테는 파격적이랄까요? 건너뛰는 게 많더라고요. 읽으면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리고 레고 같은 내용은 좀 약간 비관적인 이런 얘기만 좀 줄을 이루고 있고, 최근에 발표하신 그 매일매일 초승달에서는 약간 어떤 희망적인 얘기, 따뜻한 얘기 이렇게 있는데 1권부터 3까지 흘러오면서 이제 스스로 그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방향이 따로 있는지. 제가 제 소설에 조금 건너뛰기 좀 심해갖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한테요, 읽다가도 앞에 읽다가도 가르쳐 주고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재미없는 소설을 읽을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밥 먹다가 싸웠어요, 제가. 그 똑같은 얘기를 10번 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이런 거예요. 엄마를 부탁해를 봐. 이러면서 그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 신경질이 나고 밥 먹다가 진짜 숟가락 한 들면서 내가 그렇게 썼으면 집이 안 샀지. 화를 낸 적이 있었어요. 우선 꿈하고 현실이 지점이 조금 명확하지 않게 쓰는 지점들이 있어서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소설은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학생들 소설을 가르칠 때도 요즘 학생들이 소설을 써보라 그러면 소설을 토막토막 써와요. 그걸 붙이지 못하고요. 그리고 소설을 습작을 하다 보면은 실은 가장 고민되는 게 어떤 이야기를 쓸까 이런 고민이 아니고요. 쓰다 보면은 흔히 말하면 이 씬에서 저 씬으로 연결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씬에서 이 장면에서 이 장면을 연결하는 사이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어야지만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1, 2, 3 이렇게만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한 30, 장편 하나에 30 나올 거 아니에요, 번호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꿈으로 들어가서 현실로 나오는 장면도요. 굉장히 작가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그녀는 3년 전 커피 냄새를 생각해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촌스러운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회사를 할 때 언제나 내 개인 생각을 하는 것. 꿈을 꿀 때도 언제나 꿈을 꾸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좀 다른 작가 작품을 읽으면서 싫었어요. 그래서 꿈이 아닌 것처럼 들어갔다가 꿈이 아닌 것처럼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좀 하게 되었고요. 또 그렇게 하게 된 이유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문창과를 나왔는데 문창과 1학년 때 소설을 쓰는데 선생님이 꿈 얘기를 절대 쓰지 않는 거예요. 소설에서. 그리고 모든 친구들이 술을 마시면서 막 투덜댔어요. 아니 도대체 꿈을 안 쓰면 못 쓴단 말이야. 막 투덜댔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생각해봤더니 꿈을 쓰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꿈이 소설에서 그런